파시아에 대한 전체적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파시아를 하나 이제 얘기할게요. 지금 파시아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 제가 논문 쓰려고 하고 있는 건데, 파시아가 지금 현재까지는 번역하는 의미로 근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다. 이거는 자기 국수적 범위고, 전체적인 의미로 일 때는 이제 인체막이나 또는 이제 제2의 구조, 그러니까 골격, 제2 골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세포를 기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렌지 있죠, 오렌지 이렇게 딱 자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이사이에 막이 있죠. 다 그 막으로 쌓여 있잖아요. 네. 알갱이 하나. 그거를 파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싸고 있고 또 하나하나 낱개로도 이렇게 다 싸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게 하나예요. 막이 따로따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하나입니다. 똑같아. 그와 같은 개념으로 파시아는 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구별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구별을 해본다면, 요 하나를 따로따로 이름을 지어서 기능을 준다고 한때, 이거를 동양에서는 경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락, 장고. 그리고 이제 이 서양에서는 이제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막, 또 뭐 이거는 간을 싸고 있다면 간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놈이 다 하나, 전부 다 하나예요. 그래서 봐봐요. 지금 봐봐요. 여기 부위를 하나 탁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 막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 자극이 여기로도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죠. 통해서. 한마디로 표피를 자극해. 바로 경락의 개념이고, 그게 파시아예요. 파시아. 자, 그럼 있잖아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관리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발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을 주로 많이 봐요. 첫 번째로 그냥 보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눕혀놓고 발을 봅니다. 그럼 발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근막이 어디가 불균형인지 어디가 안 좋은지가 딱 나와요. 발. 자, 우선 가장 기본적 원리를 얘기해 볼게요. 발이란 말이야. 이제 엄지발가락. 체중이 어쨌거나 이제 양발에 이게 분산돼요. 자, 그럼 체중이 100kg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00kg이라 쳐요. 그러면은 어쨌건 양 발바닥은 100kg를 갖다가 분산해서 50 나눴다 쳐요. 두 개니까 50이라고 쳐. 그러니까 그 50 나눠진 데서도 어디에 체중이 많이 쏠렸냐를 봐야 돼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범위는 뒤꿈치하고 앞꿈치가 있어요. 뒤꿈치, 앞꿈치. 말하자면 뒤축하고 앞축이 있단 말이에요. 발가락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네. 체중 정상적인 사람의 체중은 7대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비율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막은 한쪽으로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목까지 영향을 줘요. 목까지도 영향을 주고 그 목이라고 했지만 결국 목 안까지 들어가면 뭐요? 뇌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7대3의 비율이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발을 딱 보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발바닥을 보면은 자, 우선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앞쪽으로 만약에 체중이 쏠렸단 말이에요. 앞쪽 앞꿈치로 체중이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발가락이 다시 말하면 봐봐요. 정상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좀 잘 지워지네. 선생님 펜 사오셨어. 아, 다 뒤져가지고 한 시간을 뒤졌어.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되게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구나. 그러니까. 달라요. 네. 2번 사는데 2번 다 실패야.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려는 게 뭐냐면 이 발가락 사이예요. 앞꿈치로 힘이 쏠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주지 않죠. 쭉 여기에 힘을 줄 거 아니야. 앞에 힘이 네. 들어가면 여기 힘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게 뭐야 힘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주지 않을 수밖에 없죠. 힘을 주니까. 밀려서 이렇게 굽혀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비어 있어야 돼.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굴곡은 S자야 다. 이게 굴곡 있고 내려가고 다시 굴곡 있고 내려가고. 이게 발이 정상적인 발이에요. 뒤꿈치에서 다시 족저 부위가 궁으로 돼 있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자 봐봐요. 분명한 것은 이게 비율이 딱 공평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자꾸 쏠려 있으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굳은 살이 생기죠. 그래서 굳은 살이 생겨 있다고 하면은 그 체중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산, 걷는 걸음, 이게 서 있을 때 그 자세, 그 이 무게에 대한 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쎄 빠지게 열심히 해줘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냥 말년 고객으로 계속 있으면 뭐 다행인데 핑계를 댑니다. 아, 그 별로 그때는 좋은데 뭐 다음 날은 또 돌아보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자기가 안 고쳐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봐서 케어를 해주면은 쌈박해지죠. 그럼 저도 원장님이랑 저는 구두를 많이 신으니까 원장님은 굳은 살 없어요? 굳은 살 원래 있었는데 지금 괜찮아졌어. 그래요? 없어졌어. 저도 좀 심할 땐 심하고 좋을 땐 좀 나쁘지 않은데 저도 옛날에 엄청 높은 자, 거 이게 신을 굳은 살이 때 없잖아요. 어. 굳은 살이 없으면 뭐냐면 이제 발가락이 기형이 됩니다. 바뀝니다. 발가락이 형태가 바뀌어요. 맞아요. 형태는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굳은 살 먹인 거 버티는 거야. 피부가. 피부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파시아는 뭐야? 골격이라고 했잖아요. 보호하는 골격이에요. 네. 그 파시아가 어느 정도 버틴단 말이야. 그게 굳은 살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게 못 버티겠어. 그러면 그럼 귀여운. 이제 뼈다귀가 바뀌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 골격 뼈대가 다리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음. 이해됐죠? 네. 근데 점점 진짜 막 그 골반도 막 변하면서 바뀌어요. 다 바뀌어. 안짱다리처럼 뭐 다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파시아는 최대한 방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뼈가 상하지 않게끔 하려고 골격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2의 골격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버텨요. 버티다가 아이고 이제 못 버티겠어. 이제 파시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파시아가 무너지면 그럼 이제 골격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발목, 무릎파, 골반 다 바뀌어요. 순서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는 항상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제 봐요. 만약에 앞쪽으로가 뭔가 굳은 사방이고 여기도 주저앉고 뭐 이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비중이 틀렸다는 거죠. 이제 칙대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대개 5대 5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6대 4로도 그래요. 6대 4가 되면 이제 되게 굳은 설백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근육이 망가졌는가 파악을 해야죠. 어느 쪽?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면 연결 근육 계통이 있고 뒤쪽에 연결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앞과 뒤가 근육의 전체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육들이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뒤쪽에 연결고리는 눈썹 있죠. 이마서부터 해도 근막 근육, 그다음 후경근, 그다음 길이근, 그다음에 여기 요근, 그다음에 궁뎅이, 엉덩근, 그다음 대퇴근, 종아리근, 발바닥까지. 그게 하나예요. 한 세트. 그러니까 물론 근육이 다 나눠져 있는데 연결고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경락으로 보면 뭐냐? 방광경하고 똑같아요. 경락과 방광경이 거의 흡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광경은 여기요. 눈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연결돼 가지고 머리를 뒤 싸고 목을 지나서 등을 지나 가지고 엉덩이를 지나서 뒷다리를 가지고 밑으로 가요.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앞쪽으로 쏠린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냐면 경락이 망가지면 뭐냐? 방광경이 망가져요. 방광경. 그래서 오늘 방광경을 좀 공부를 하면서 근육의 연결고리, 근육 연결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근육의 개념 있잖아요. 근육을 조금 이해를 해주면서 뭐 케어를 하더라도 근육 계통을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와 좀 차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좀 그거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발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발을 봐서 뒤쪽의 근육이 망가졌구나, 앞쪽의 근육이 망가졌구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뒤꿈치에 많이 그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은 앞쪽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저희 손님들 발은 다 고와요. 저만 고는 거예요. 한둘 빼고 정말. 그래서 선생님 진짜 쿠팡에서 뭐 신고 있는 양말 뒤꿈치만 붙이는 거 뭐 다 사고 해서 별짓 다 했는데도 또 그런 거예요. 앞쪽이 망가져. 그 앞쪽 무좀인가요? 무좀량 아니요, 무좀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앞쪽 아니야. 그러니까 무좀 아니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있잖아요. 근막의 구성 요소, 근막의 구성 성분이 뭐냐? 황입니다. 황. 응? 황이 주성분이에요. 황? 황. 여러분 황 있잖아요. 황이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또 주원료예요. 우리 인체의 아미노산. 그다음에 또 단백질 있죠. 단백질. 그 네. 단백질이 만들 때 주원료가 또 황이에요. 그리고 황이 없으면 우리 죽어. 저쪽에 앉아도 돼요? 그렇죠. 나 이게 너무 좁아. 황 정말 중요해. 어디 앉겠다는 거지? 그 여기나 저기? 네. 황은 여러분 있잖아요. 피부에도 황이에요. 레티놀이고 뭐고 간에 그게 다 황이에요. 황 성분이 없으면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피부의 색깔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황이 주성분인데 그 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이제 마늘하고 양파예요. 마늘, 양파. 근데 저는 이제 법제를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황을 먹어요. 썰파 얘기하시는 거예요? 썰고.
근데 그 설퍼가 있잖아요. 그 항생제예요.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 항생제 그거 황입니다. 주성분이.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의 왕들은 되게 피부병이 많았어요. 그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냐면 온천을 갑니다. 유황온천. 맞아. 그게 황이 이 살균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여러분께 오늘 강의가 경락을 방광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후방 연결계통을 이제 공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후방 연결계통은 여러분이 또 주로 많이 마사지하고 안마를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제대로 알고서 좀 해주면은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갈라진 사람들은 뭐냐면 앞부분, 앞에 전방 연결 근육이 이제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황성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황에 대한 부족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손톱이에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주체 황입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카락 탈 때 황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확 타버려요. 머리카락은. 왜? 황이기 때문에. 황 불 잘 붙죠? 무엇보다 잘 타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확 타버립니다. 맞아. 순식간. 황. 그래서 머리카락의 상태와 손톱 발톱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 황이 얼마큼 존재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의 탄력. 여러분 있잖아요. 타이어 있죠. 고무, 자동차 타이어도 뭐 고무 있잖아요. 원래 고무는 탱탱 안 튀어요. 딱딱합니다. 원래. 근데 그 고무를 탄력 있게 만들어준 게 뭐냐? 황입니다. 그래서 피부도 탄력이 있는 거 뭐냐? 황이에요. 그래서 황성분이 부족하잖아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확 찌고 찌그러지고 늙어버립니다. 근데 어마무시하게 진짜 심각하게 막 탄력이 없는 사람들도 황. 황이 그런 거예요. 100% 황입니다. 무조건입니다. 황. 뭘 먹으면 좋을까요? 마늘 양파. 마늘 양파가 양파죠. 있고요. 마늘 양파가 있고, 이것 때문에 거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전인데 그보다 더 오래된 100년 전에도 이 황을 법제해가지고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제기도에 팔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필요하다면 그거 사 드세요. 짱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황 쓰면 좋겠네요. 그렇죠. 황. 그 100%. 요즘에 먹고. 황 화장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드름 피부에 쓰려고. 근데 옛날에 선생님 제가 여드름이 엄청 심했는데 그 옛날에 다그린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현타게. 그래서 흔들어서 쓰는. 근데 그게 황 성분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 쓰고 있는 화장품이잖아요. 음. 거의 10중 8구 다 황 들어가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만약에 황이 없잖아요. 태산에 효과 없어요. 황. 황이 없는 거는 황이랑 황. 그게 원래 이게 유황이요. 유황.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유자를 빼버리고 그냥 황자만 쓰고 있어. 근데 유황이요. 유황. 여러분 지금 그냥 흔히 쓰고 있는 화장품 콜드크림 먹어도 간에 다 그냥 유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먹는 그 탄력 뭐 좋아하는 거 있죠? 그것도 황 들어가 있어요. 식이황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마늘이에요. 마늘. 근데 이 황이 뭐냐면 소염작용뿐만이 아니고 항균작용, 소염작용, 그다음 피부 탄력, 그다음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재생하는데 주로 쓰는 게 바로 황이에요. 근데 그놈 황이 또 파시아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탄력을 주는데 상당히 쓰이는 상당한 물질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황 단일품, 원래 그냥 황 단독으로만 있는 황 단일품은 독이 없어요. 원래.
근데 그러면 황이 이제 합성을 하잖아요. 네. 합성을 하는데 산소랑 합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아황산가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죽어요 세포가. 왜? 황은 기호로 얘기하면 황은 S야 S. 산소는 O야 O. 근데 원래 독이 산소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산소가 독이야 원래. 그래서 황과 산소가 결합한 게 이게 아황산이에요. 그러면 이 산소가 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산소 표백제 있죠? 산소 표백제. 네. O3, 오존 저 다 녹아요. 저 고무도 녹아. 세포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황은 기본적인 경우는 황은 독소는 없는데 그리고 또 세포 단백질 이걸 구성하는 주원료예요. 주원료.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탄소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수소가 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소가 이제 하나 또 붙고 또 하나 붙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이게 이제 여러 개 연결되면 꼬여요 사슬처럼. 그게 DNA입니다. DNA 별거 아니요. 요거 연결된 거야. 근데 거기에 황이 붙는 거야 이렇게. 황이 붙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단백질이요. 단백질 별거 아니에요. 탄소화물에서 황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야. 그게 단백질이요. 뭐 딴 물질 같지 안 그래요. 기본이 탄소화물이야. 기본이 탄소화물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소화물이고 이거예요. 여기에 뭐 산소가 이렇게 산소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야 이게요. 이게 길어지잖아요 이게 줄이. 그러면 그거 저절로 꼬이잖아요. 그게 이제.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단백질이니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근데 인체가 이제 결국은 인체도 탄소화물 구조, 그러니까 구조체예요, 구조체. 이 구조를 갖다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 조금 전에 탄소화물 막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유기체. 근데 이거 유기체를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소가 타고 날아가잖아요. 그럼 타고 나면 뭐 재만 남죠. 그게 무기체. 무기질, 무기질.